제가 이제 이거를 학원에서나 또는 이제 엄마표에 쓰려고 하다 보니 이제 우리는 기준이 교과서란 말이야. 우리는 이제 개념 심화라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교재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능률 수능까지 시리즈를 내가 메인 교재로 쓰겠다. 이것하면은 어떤 면에서 아주 효율적인 것일까? 일단 우선은 이제 이런 수능까지를 메인으로 쓰면 이런 게 더 좋아요 라는 부분은 이제 분명히 있는데 제가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엄마들이 이제 이 수능까지를 접했을 때 제일 먼저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애 이거 안 배웠는데? 안 했는데 이거 어떡해? 그치. 대수일에 최대공약수 나오네. 우리 애는 아직 5학년 선행을 안 했어. 근데 그 엄마들이 예를 들어 기본 플러스 응용이나 뭐 센이나 우공비나 이런 이제 타사 학기용 참고서를 쓸 때는 우리 애가 지금 몸뚱이가 선생님 말씀 많이 하시는 몸뚱아리가 4학년인데 5학년 책을 사다가 이거 해봐 선행할 거야 엄마랑 미리 풀어보자는 전혀 거부감이 없으세요. 거기도 최대 공약수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 책은 학년 학기 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되게 이거 너무 선행 아니야? 이런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교재를 쓰신다고 했을 때 집에서 학기용 교재로 선행을 엄마들이 조금씩 시키면서 하셨던 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거기에 있는 개념 설명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분모 두고 문자끼리 더해 이걸 애들이 선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왜 분모는 두고 분자는 더하는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면서 하는 선행과 외우라고 하는 선행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부감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메인으로 쓰면 다른 학기용 쓰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 라는 측면을 굳이 꼽자면 효율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학습의 질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고 일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렇지. 내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의미 없는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예를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네. 예를 보여준대. 다 똑같이 교과서랑 똑같은 방식으로 개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개념 설명을 좀 다르게 하는구나 라는 부분에서 어떤 점을 보시면 되냐면 자, 이게 5학년에서 배우는 약수, 배수 개념이거든요. 근데 5학년은 이제 더 이상 계산을 안 해요. 물론 이제 혼합계산이 5학년 1학기 일단은 갑자기 들어가긴 했지만 계산이 다 끝나고 나면 그 계산했던 그 스킬들,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수를 분해하고 분석하는 학습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이제 계산 안 할 거야. 이제부터는 자연수의 속성을 들여다볼 거야. 자, 들여다보면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알려주고 마치 배수와 약수 이제 배울 거야. 그럼 애들은 또 똑같이 계산을 생각하고 왔다가 배수, 약수 뭐 어렵지 않네. 1배, 2배, 3배. 여기 그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나눠지는 수, 약수. 근데 배수, 약수 알았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초고속으로 가는 거예요. 세대공약수, 최소공배수로 가면 다 어려워요, 애들이. 왜냐면 지금까지 계산해서 답을 구했는데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근데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거를 앞으로는 수의 속성을 살펴볼 거야 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주면 내가 그걸 왜 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제일 처음에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냐면 소인수 분해가 돼야 돼요. 교과서에서도 소인수 분해 같은 걸 하긴 해요. 여러 가지 수로 분해해. 네, 곱분해를 한번 해보죠. 근데 사실은 소인수로 분해해야 소수로 분해를 해야 자연의 속성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돼야 최대 공약수를 왜 이렇게 나누잖아요. 최대 공약수는 여기만 그 연제법이라는 거 있어. 두 개 연속으로 놓고 이렇게 밑으로 나누는 거. 여기만 곱하는 거. 요거만 곱하는 거. 요거는 곱하면 최대 공약수. 요렇게 곱하면 최소 공배수. 이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 아는 애가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게 왜냐면 소인수 분해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 45는 어떤 소인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어머나 막상 해보고 보니까 자연수가 전부 다 소수의 곱으로만 되어 있네? 이걸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초등학교 과정에서 소수를 안 가르쳐 주거든. 초등학교 과정에서 소수를 알면 마치 큰일 나는 거. 역수를 알면 큰일 나는 것처럼 소수를 알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근데 사실은 소수를 알려줘야 되거든.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5학년 과정에서는 이런 수의 속성들을 다 이렇게 명령을 다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그 전에 충분히 그런 것들 맛을 볼 수가 있어.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이름을 붙이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렇게 튀어나오면 완전히 다르거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배수 약수를 할 때도 야 곱셈 나눗셈 너네 다 했잖아. 배수는 곱셈으로 찾은 수고 약수는 나눗셈으로 찾은 수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배수와 약수의 관계를 약간 교과서에서 조금 저거 오류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배수와 약수의 관계가 막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곱셈 나눗셈의 관계야.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거까지면 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개념 설명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부분에서 조금 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 하나 하고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이거 일반적인 문제집에서 볼 수 있는 자연수 덧셈, 자연수 곱셈 문제예요. 근데 보시면 1학년에서 덧셈도 하죠. 2학년에서도 덧셈하고 3학년도 덧셈을 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문제집 딱 갖다 놓고 보시면 자, 첫 번째 수모형으로 시작해요. 그냥 계산해요. 이러면서 이걸 하는데 자,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여기서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곱셈, 덧셈을 할까요? 아, 이렇게 더하니까 100이 3개고 이렇게 하긴 하겠죠. 애들 그림 안 봐. 그죠? 그냥 하죠. 그다음에 여기서 뭘 할까요? 이거 자리끼리 하죠. 그냥 더하지. 이거 어떻게? 이것도 이렇게 더하지. 세로 써요. 더해요. 이게 또 더해서 비교해요. 애들한테 다 계산 문제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 덧셈이 갖고 있는 수학적 의미가 뭐지? 라는 거는 사실상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수학 문제 하나도 무의미한 걸 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단순 문제를 풀더라도 예를 들어서 덧셈을 하더라도 1359에 뭘 더하니까 1359 그대로 됐지? 아, 0 더하는 거네? 그치. 빼기는? 빼기도 0이네? 근데 곱하기는 0이 아니라 0 곱하면 0이 되잖아. 아, 곱하기는 1이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애들이 어떤 문제는요, 사실 크기 비교 같은 경우는 굳이 계산을 하지 않고 걔네들의 특징만 자세히 봐도 그죠. 계산 답을 구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애들은 문제를 보면 일단 계산부터 해요. 계산. 근데 그거를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하는 문제들을 자꾸 풀게 되면 내가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계산 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쵸. 그치.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도 저희도 있는데 계산해서 비교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더하는 수가 더 크냐, 빼는 수가 더 크냐 작냐 그치. 요렇게를 비교하게 하고 그래야 덧셈과 뺄셈의 규칙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때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 그 표현은 사실 안 써도 상관없는데 그런 걸 한번 해보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저런 거를 또 세상이나 이런 데 문제 가면 네모를 가지고 3 곱하기 네모 더하기 5 곱하기 네모는 8 곱하기 네모 이거를 해야만 풀 수 있게 또 돼 있는데 그때도 말을 못해요. 근데 분배법칙이라고 말을 못해. 분배법칙이라고. 말을 하면 교과 과정에 벗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초등 수준으로 다루어주고 또 하나는 이제 교과서 어떤 그 단원 기준 이런 거를 좀 무시한 책이다 보니 덧셈 단원은 덧셈만 하잖아요. 곱셈 단원은 덧셈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치. 이거 단원이 왜 이상해? 이렇게 되는데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 연산에 대한 성질을 알게 되죠. 그렇죠. 아, 같은 수를 더하는 것보다 곱하는 게 더 크네. 이런 것들을 초등에서 차근차근 쌓아놔야 기본기가 또 갖춰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개념 설명 방식,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의 퀄리티, 이게 애들이 생각을 해보게 하는 문제냐, 그냥 계산만 하게 하는 문제냐, 라는 부분을 착안해서 보시면 조금 더 수능까지에 대한 어떤 이 교재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과서를 기준으로 항상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능까지 시리즈는 개념을 기준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념을 기준으로.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지금 저런 연산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다 보면 더하는 수, 더해지는 수 그리고 빼지는 수, 빼는 수 이런 수들의 관계만 잘 파악을 해도 우리가 연산 한 번이라 덜 할 수 있거든. 근데 사실 엄마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든 빠른 속도로 계산하려고 한다.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연산의 단계를 패스하면 돼. 그거를 구조를 알게 되면 연산의 단계를 패스해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거든.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렇게 개념을 정확히 알았을 때 내가 그거를 분해해서 그것들을 소거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수에 대한 조작력이 생기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네. 그 자꾸 자기들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수를 가지고 놀게 하는 애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맨날 일반 문제를 풀면서 더 빨리 계산해. 그런다고 수를 절대로 가지고 놀지 못하거든. 얘는 수를 가지고 놀게 하는 그런 문제집이에요. 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교과서랑 똑같은 문제를 굳이 참고서를 사서 풀리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참고서들은 막 그런 거 강조도 해요. 이거 교과서 익힘책 문제입니다. 막 별표도 해놓는데 교과서 익힘책에서 했던 문제를 참고서에서 굳이 또 그러니까 물론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애가 이 문제를 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죠. 네, 이런 지금 이 문제의 가장 근본에 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 중에 선행을 하면 절대 안 된다. 학교에 와서 계속 뭐 잠자고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엄마들 머릿속에 선행하면 절대 안 돼. 이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4, 5, 6학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개념들이 정리가 되다가 보면 섞이게 될 수밖에 없어. 이건 4학년 때 배우는 거야. 4학년만 하고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결국 이게 초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초등하고 중등이랑 연결되는 거. 나중에 이 중등이랑 연결을 못해서 애들이 수학 못하는 애들이 정말 수두룩해 정말로. 맞아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이제 제가 다른 질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 상위권 친구들이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깼으니까, 그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중하위권 친구들도 이런 문제 맛보게 하고 싶거든. 이렇게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게 하고 싶거든.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 능률을 메인 교재로 쓰려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럴 경우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나도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엄마들 같은 경우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게 지금 이제 개념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수랑 기하가 조금 또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대수는 굉장히 많이 접하고 그렇죠. 문제를 많이 풀고 맞아요. 또 초등 교과가 대부분 대수로 되어 있어서 또 연산은 아주 그냥 엄청 어릴 때부터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념편 부분에 어떤 기초적인 어떤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문제를 차근차근 밟게끔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기초가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은 저걸 바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경우에 약간의 그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뭐 연산 문제집도 괜찮고 아니면은 학기용 기본서 중에 두껍지 않으면서 난이도 어렵지 않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교과서 수준으로 된 그런 정도. 그런 것 아니면 정말 익힘책을 뭐 한 두세 번씩 풀어도 돼요. 근데 다만 교과서나 익힘책이나 일반 교과서 익힘책을 기반으로 한 참고서에는 저런 설명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분수는 분모를 기준으로 하는 수다. 아니면 자연수는 십진법에 따른 수다. 10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어떤 수학에 대한 핵심 원리들을 마치 되게 이렇게 꼭 감춰야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비밀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내재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다 꺼내놓은 거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그렇지. 사실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설명이 되면 오히려 중하위권 아이들도 그러니까 개념 설명 이해하기가 어려운 애들도 오히려 이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 그 중하위권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돌려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네. 그냥 대놓고 딱 이건 이거야 라고 담백하게 얘기를 해줘야 걔네들이 다음에 그걸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학 동안에 교과서 원정대 하신 분들은 알지만 교과서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요, 사실 개념 문제집 같은 거 풀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충분히.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수능까지 시리즈의 구성이 개념편, 심화편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개념편이 개념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편을 개발 중에 있는데 너무 잘한 거야. 왜냐면 모든 아이들이 결국 이거 다루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좀 필요해요. 왜냐면 이거랑 병행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네, 맞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개념편의 수준이 여기가 이제 제일 쉬운 거, 제일 어려운 거라고 했을 때 난이도 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메꿔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념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문제부터 아주 잘근잘근 밟아서 그래서 개념편은 개념이 되게 메인이면 문제편은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이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지금 구성되고 있어서 올해 12월에 대수 2종이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개념을 보고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논리가 조금 떨어지거나 조금 학년이 어린 애들이 있어. 3학년이나 4학년 정도 된 애들은 개념을 보면서 그걸 문제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원래 이제 두뇌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문제를 보면서 왜 이런 거야? 하면서 개념에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나는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내가 써보기도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이거의 역할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를 개념서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일종의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유형? 그러니까 그 물론 유형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그렇게 유형으로 충분한 문제를 풀리잖아요. 그것도 역할을 해주면서 이 개념이 어떻게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됐는지를 문제로 잘근잘근 밟아놔서 그래서 약간의 그 개념편을 바로 들어가기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걸 병행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더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이제 개념을 알려주려고 할 때는 뜬금없이 엄마가 야, 분수의 개념이 이런 거야 하고 느닷없이 얘기하면 애도 되게 당황스럽잖아. 근데 이제 문제편에선 왜 이런 거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개념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편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참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해봤을 때 나는 던질 수 있어, 그 질문을. 그런데 내가 그 친구를 1대1 지도로 한 문제가 안 되는데 친구들이 여럿이면 그러면은 어떤 친구는 의문을 갖는데 어떤 친구는 의문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일방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 문제집 푸는 거랑 다를 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제집의 장점을 못 살려서 내가 그 부분이 좀 되게 안타까웠는데 또 마침 또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괜찮아요. 문제편이 나온다는 거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약간 조금 따라오기 어려운 친구들도 문제편으로 병행하시면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원에서나 또는 엄마들이 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 개념편에서 설명을 좀 하고 문제편으로 아이가 풀게 한다던가 아니면 문제를 먼저 풀게 해서 애한테 의문을 갖게 하고 그걸 개념편으로 설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병행이 가능하다. 근데 심화가 조금 많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어머님들이 카페나 이런 데 이제 댓글 올려주시면 후기 같은 거 올려주신 거 보면 아니 이거 마무리 교재인데 이렇게나 책이 많으면 이걸 언제 다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무리 교재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은 초반에 나는 그게 그런 게 안 좋은 개념을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온갖 스킬 다 배우고 얘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정리가 뭔 정리가 돼. 그러니까 나 제발 차라리 얘를 초반 교재로 쓰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시중에 문제집을 풀면 연습이 될 거 여러 가지 아니야. 문제를 풀어보면 오히려 아이가 이 문제 별로 써볼 의미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염두에 주시면 예,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것도 좀 준비를 해본 건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요렇게 지금은 이제 요게 없이 요렇게 두 개만 있는데 이제 개념편 그러니까 초등 내용으로는 얘는 5권, 얘 5권, 얘 5권. 이게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 두 개가 올해 12월. 올해 12월에. 그다음에 이제 얘 3권, 기아 3권이 내년. 내년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 기존에 한 학기에 3권 정도 보통 쓰시더라고요 많이 기본서 2권 정도 돌리고 근데 사실 똑같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심화편 하나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3학년부터 이렇게 하시잖아요. 6학년 2학기까지 24권을 풀어야 돼요. 이것만. 근데 만약에 혹시 중간에 사고력 조금 들어가고 연산 좀 들어가면 이제 더 추가가 되겠죠. 근데 애들이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얘를 지금 이제 문제편까지 전체 라인업이 완성이 되면 뭔가 중고등을 준비하는 초등수학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15권만 해도 심화까지 다 끝내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초등에서는 여러 가지 단원들이 다 있잖아요. 얘네들은 단원별로 돼 있다 보니까 초등 교과는 사실 초등 교육의 목적이 굉장히 막 수학적 사고력을 뭐 기르는 이것도 있지만 전인 교육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각과 시간, 막대 그래프, 그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 비율 그래프, 비와 비율, 그다음에 규칙 찾기와 같은 어떻게 보면 중고등에 가서 쭉 뭔가 개념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거가 있어 이제 그래서 어른 되면은 굳이 안 배워도 되는 그런 것들을 초등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참고서를 할 경우에는 그 단원까지 심화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상위 개념이 너무 그쵸?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율 그래프 같은 거, 막 원 그래프, 띠 그래프 같은 것들은 나중에 잘 다루지 않기도 하고 그냥 몇 %인지만 알면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세상이나 세상 S 같은 데서 저도 문제를 내봤지만 어렵게 내려고 하면 얘를 네모를 뚫어가지고 결과를 준 다음에 과정에서 뭐가 없었던 거를 찾게 할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보니 그런 것까지 굳이 심화를 하실 필요가 없다. 네, 정말 필요한 것만 심화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심화 문제집을 꼭 풀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매번 하는 얘기가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마라. 문제집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칸을 채워야 되지 않냐. 근데 그렇게 의미 없이 채운 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굳이 우리 애가 시간을 들여서 그걸 풀 필요가 없지 않나. 그거를 돌려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이제 대놓고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저는 솔직히 나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어. 내가 만약에 중하위 중상위 정말 최상위가 아닌 경우에 정말 내가 말한 정말 최상위는 수학적으로 정말 트인 애들이 있어요. 이런 말 하기 정말 싫지만 여러분 다중지능 중에 유독 논리수학 지능이 뛰어난 애들이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아마 이 심화편이 정말 의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뇌 훈련도 되고 그리고 또 수학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 그런 애들은 그런 문제 풀면서 굉장히 재밌어해요. 그렇게 막 그렇죠. 제가 가르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하나 있는데 얘는 시간 정말 안 나오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기하의 그런 문제를 풀면서. 근데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없어. 그러면 대부분 엄마들 생각이 저 마지막 심화까지 다 해야 된다고 꼭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문제편하고 개념편만이라도 정말 충분히 한다면 중학교 올라가서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개발자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심화 문제를 왜냐면 거기에 맞는 또 컨텐츠를 제공해야 될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요 정도까지 난이도는 내줘야 돼는 있지만 저도 저희 아이한테 그런 것까지 풀라고 안 해요. 네. 그리고 그거를 하느라 지치거나 개념을 탄탄히 다져지지도 않았는데 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오답노트 막 해가면서 그래서 걔를 풀게 됐는데 사실 알고 푸는 게 아니라 외워서 푸는 그렇죠.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기본기를 한 번 더 다지는 게 그렇게 해야 해서 오히려 그렇게 해놓은 게 중고등 가서 미천이 돼서 갑자기 거기서 되게 재밌어질 수도 있거든요. 진짜 뭔가 제대로 된 수학을 하면서 단순해지니까. 네. 그죠?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학교에서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애들이 이렇게 단순한 걸로 내가 왜 그렇게 어렵게 했지? 이러면서 오히려 중학교 수학에서 맛보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미리 가기 전에 지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치? 특히 막 최소 공부에서 최대 공부에서 막 전구가 2초에 한 번 깜빡했다 꺼졌다 이런 거를 저도 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교과서에 나와. 그러니까 자, 결국에는 문제를 위한 문제는 풀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학원에서 이제 학년 놓고 이렇게 봤을 때는 1학기, 2학기로 다 대수 기하가 다 쪼개져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얘네 학교 교과서 이제 기준으로 진도를 나가다 보면 어떤 거는 좀 빨리 나가고 어떤 건 좀 조금 나가고 대수한다면 기하를 해야 되나? 이거 두 개 같이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은 엄마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실질적인 대안? 그런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우리 애가 4학년 학생이지만 5학년 책을 사다가 주고 선행을 시키시거든요. 학원을 따로 안 보내시는 경우에도.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애들이 학교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순서를 교과서 순서대로 하고 있다는 것뿐이죠. 그렇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장단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분수 개념만 쫙 모아 소수 개념만 쫙 모아 그렇게 해야 뭔가 연결돼서 애들이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공교육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공부 교과서로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집에서 선생님 내준 숙제 익힘새 문제 풀고 그래도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풀고 싶어서 뭔가 참고서를 하나 더 샀다 그러면 좋아요 거기까지도.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막 약분 통분할 때 크기가 같은 분수할 때 나눗셈하고 연결도 안 시켜주고 그리고 분모의 값은 분수의 값은 분모가 기준이야 이런 얘기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역수도 말 못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돈 들여서 사교육 하시잖아요. 문제도 돈 주고 사서. 그렇지. 근데 그거를 또 교과서랑 똑같은 거 하시지 마시고 그럴 때 그러니까 사교육으로서 이거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부담 없이 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초등에서 딱히 시험도 없는데 꼭 반드시 교과서에 딱딱 맞춰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과 공부는 다 해야죠.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막대 그래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시각과 시간도 알아야 되고. 근데 참고서만큼은 분수는 나누기라는 걸 나타내는 수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차마 말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벗어나니까 예를 들면 근데 언젠가 필요한 거 중등에 나오니까 근데 이게 선행이다라는 개념은 사실 현재 교육과정 기준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교육과정이 정말 자주 변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집합이 고등으로 가신 거 아시죠? 네, 맞아요. 그 중학교 1학년 따던 거 원래는. 네, 그러면 정말 한 40년간 전 국민이 집합을 선행한 거예요. 너무 심한 나쁜 공부를 한 거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에서도 짝수와 홀수가 1학년 2학기 있었다가 5학년으로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들쑥날쑥하고 또 혼합계산도 4학년이었다가 또 어느 교육과정이 5학년이었다가 그러면 어느 날은 이게 선행이다가 어느 날은 선행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의 진도를 어디까지 어떻게 빼줄 거냐는 정말 어머니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냐 없냐가 기준이지 교과서를 여기까지 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런 면에서 사실 엄마들도 초등 수학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면 그 불안감이 덜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 초등 과정에서 정말 알아야 되는 그 핵심 개념을 애들이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알 것 같잖아요. 개념하고 응용하고 심화하다 보면 애들이 알 것 같잖아.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야. 그쵸? 애들은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들을 생각해봐. 내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해도 콕 집어서 얘기하면 모르잖아. 그래서 나오고 맨날 콕 집어서 얘기해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야, 애들도. 그래서다가 문제를 많이 푸는데 그게 수학적으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도 그게 자기한테 남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막 해도 되는지 막 해봐. 사실 저는 그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엄마들이 교육과정 흐름을 왜 알고 있어야 될까요? 사실 나라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선생님이 가진 의문인 거야. 나라에서 그만큼 제대로 해주면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교육청에서 이런 걸 집행하거나 이럴 때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익 집단의 그 결과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하기 편한 거. 그리고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교수들이랑 선생님들이 다 있잖아. 인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저들도 모두 다 사명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 자기들도. 그래야 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나라에서 정말 해결이 조금 된다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지. 우리는 꼭 굳이 나라를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초등 과정에서 그 긴 시간을 수학을 했는데 여전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개념이 부족하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 낭비고 아깝다는 얘기인 거지. 그만큼 수학에 많은 시간을 썼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네? 라는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참고할 만한 게 내부에 우리 국내에 있는 참고서들이 사실 다 똑같잖아요. 맞아. 비슷하니까.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하게 만드는데 이걸 좀 더 어떻게 뭔가 다른 뭔가가 없을까를 고민을 할 때 참고했던 게 이제 외국 교재들인데 외국 교재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 교재를 딱 어떤 한 문제를 보는 순간 와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미친 사람처럼 막 외국에 가서 책을 엄청 수집해오고 코로나 터진 이후에 못 갔죠. 그래서 그쵸. 정말 아는 사람 통해서 책 사고 배송받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책을 만들면서는 근데 나중에 그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수능까지 시리즈의 원고를 쓰면서는 국내 참고서는 거의 보지 않아요. 어느 나라 건지 궁금하다. 네. 국내 참고서는 사실 안 봐도 그냥 알아요. 그쵸. 왜냐면 맨날 했던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모형하고 계산하고 그냥 계산하고 틀 주고 크기 비교하고 문장제하고 이렇게 하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애들이 덧셈을 하면서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독일 책, 유럽 책들이 많이 잘 돼 있고 맞아. 그다음에 일본 책 이런 책들이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좀 여담이긴 하지만 그 책을 보면 2학년 책이거든요. 그러면 너네 나중에 소인수분해 할 거라 지금 곱셈하는 거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근데 우리는 왜 곱셈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내에서만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 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책이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좋은 문제들 선별해서 담은 거니까. 이거 교과서랑 다르니까 나 너무 부담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핀란드 수학 교과서라던가 싱가포르 교과서라던가 이런 거 수입해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이제 번역된 거 출판되면 또 그런 거 푸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문제집이라고 하면 교과서랑 비슷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건 좀 버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네. 그리고 이제 교과서 검정으로 풀렸잖아요. 네, 이제 3학년부터 3학년부터. 네, 내년부터. 그래서 반이 바뀌어서 이제 그동안 국정이었던 게 사실 좀 말이 안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인데 교과서를 하나의 교과서로 한다는 게 근데 사실 검정으로 바뀌었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도 더 이상 교과서 어떤 순서 이거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중요한 게 초등에서 5학년 때 뭐 배우고 6학년 때 뭐 배우고 이게 중요하다기보다 중학교 가기 전에 초등에서 얼마큼 준비돼 있어? 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중등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제 저한테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대수는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하의 경우에 기하 1, 2, 3, 이 안에 이제 초등, 중등의 어떤 기본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중등 1학년인 거야, 이 애가. 근데 이미 1학년이 됐어. 이미 1학년이 됐는데 얘가 초등학교 과정에서 도형을 하긴 했는데 1학년 2학기 기하를 보고 애가 완전히 뜨악한 거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혹시 기하 1, 2, 3을 했을 경우에 걔가 보강이 되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딱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양이 많아. 예, 양이 많고 개념 1, 2, 3만 해도 꽤 되는데 근데 사실 맘먹고 풀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양은 아닌데 이제 괜찮을지 나 그게 이제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심화까지 꼭 해라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려요. 왜냐면 기하 심화는 많이 어려워요. 네. 어렵고 그 다음에 기하가 대수랑 조금 다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등과 중등의 수학이 갭이 크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네. 기하가 가장 커요. 기하는 정말 맞아. 초등에서 모양만 배우다가 갑자기 중등에 가면 애들이 지문을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직선, 가와 나가 서로 평행할 때 이렇게 하던 지문을 L, 평행기호, M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부터도 이제 막히기 시작하고 맞아. 그리고 이제 기하로 가면 중등부터 정말 그야말로 논리로 치닫거든요. 이래서 이거 왜 이래? 이러니까 저러니까 얘랑 합동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길이가 같고 이런 대놓고 식으로 증명해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 증명의 방식을 다 따라가는 거지. 증명을 해야 저 각을 구할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익숙하지 않죠. 애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수능까지 기하 같은 경우에는 초등에서 배우는 개념 그리고 중등에서 배우는 개념을 싹 다 갖고 온 게 아니라 그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을 좀 버무려서 자 이런 거를 기호로 쓰니까 더 편하지 이런 식의 어떤 직관적인 표현에서 논리적이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가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게끔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중1-1만 가도 뜨악할 수 있는데 1-2를 가면 특히 그 상태로 2학년 2학기 가면 미치는 거죠 이제. 왜냐면 거기 다 있거든요 개념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중등 선행 빨리 빼는 것보다 준비를 단단히 해놓고 들어가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심화까지는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기본편만 개념편에 대해서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제가 수학은 언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외국어의 그 어떤 제 기본은 결국에 어휘인데 그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본 수단이에요. 근데 1학년 2학기에서 애들이 많이 엎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 A 짝대기 2개 B 이러면 그게 평행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행이 어딨어? 이렇게 되면 얘는 평행을 못 찾는 거야. 그거가 몸에 배일 정도로 그걸 봐야 문장을 보면서 이해를 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번역이 거의 동시통역 수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게 될 때까지는 일단 개념을 미리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중등 수학 교재가 눈에 들어오겠지. 선생님 얘기도 눈에 들어오겠죠. 이제 그런 차원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1학년 2학기는 정말 맛보기에 불과하고 중학교 수학 내용의 절반 이상이 전부 2학년 2학기에 몰려 있어요. 피타고라스가 내려왔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서 그것까지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정말 내가 기본 준비한다 이런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그리고 그 2학년 2학기 특히 그 원과 삼각형을 가지고 하는 거가 엄청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야말로 개념의 연결이라는 게 그냥 그야말로 개념 연결 덩어리 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 번씩 갖고 와서 끌어와서 해보는 거. 그리고 그 수능까지 기하를 해보시면 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사실 기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삼각형과 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중심 축으로 해서 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1학년 2학기 때 이제 애들이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기호도 그럴 수 있는데 그동안 공간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맞아. 근데 평면 할 때는 평면만 해요. 마치 평면만 있는 것처럼. 근데 갑자기 두 직선이 평행한 거 말고 두 평면이 평행하고 한 직선과 한 평면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갑자기 확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직선에서 이런 걸 해봤지 평면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정도까지를 수능 기하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중등을 하시기 전에는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이 대답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하 부분이 정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거든요. 중학교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게 우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를 인터뷰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 한아름 선생님의 특강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예로 들어온 부분들이 이 분수는 정말 여러분 완전 핵심이거든요. 대수에서 완전 핵심. 이 내용만 여러분이 제대로 돌려보시고 만약에 여러분 개념편에 있는 그 분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완전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꼭 생각하시고 우리가 요 한아름 선생님을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문제편 나오면 또 우리가 그걸 또 한번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또 한번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인사하시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도 제가 이제 굉장히 흥분했을 수 있거든요. 인사에서 화를 안 낸 것만도 다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 혹시 또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엄마들은 항상 익숙해 제가 하다 보면 항상 흥분하는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집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집을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엄마들이 효율적으로 좀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같이 연구를 해볼 테니까 이제 다 같이 애들이 어떻게 하면 초등에서 중등으로 제대로 개념을 알면서 넘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마무리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